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1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분자 모델 방법 하고 있어요. 분자 모델 방법. 그래서 분자 동력학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분자 모델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접근 방법, 분자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해결 방법 또는 접근 방법, 어프로치라고 하죠. 접근 방법.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결정론적인 방법이 첫 번째 있고, 결정론. 지배 방정식이 정해져 있어서 그걸 풀면 된다. 결정론적 분자 모델. 그 다음에 확률론적 분자 모델. 두 번째는 확률론. 통계적인 또는 확률론적 분자 모델. 그래서 결정론적인 분자 모델은 뭐야? 고전역학,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닉스, 우리가 물리에서 배웠고 또 기계공학에서 배우고 있는 그거예요. 동력학, 연력학 이런 거. 고전역학. 그 다음에 이제 최신역학. 그게 이제 양자역학인데 최신역학도 일부 쓸 수 있다. 양자역학 또 고려는 가능하다. 고려 가능한데 메인은 이제 고전역학을 쓰는 거죠. 양자역학을 고려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결정론적인 건 분자 모델인데 꼭 분자가 아니어도 분자를 다룰 수도 있고 더 작은 원자를 다룰 수도 있고 또 전자를 다룰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까지 또는 잘하면 원자까지는 그냥 고전역학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원자 이하로 가면 너무 작기 때문에 고전역학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확률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영향을 적절히 여기서 모델링을 해서 그 양자역학의 영향만 별도로 계산해서 고전역학으로 이렇게 다룰 수도 있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의미만 알고 넘어갑시다. 고려 가능이라는 의미가 입자가 너무 작아져서 고전역학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양자역학적으로 적절히 모델링을 해서 계산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고전역학적으로 다룬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자 동력학 Molecular Dynamics MD는 이제 1957년에 제안이 됐어요. 컴퓨터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뭐 하고 싶어도 못했겠지. 계산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론은 물론 그 전부터 있었겠고. 그래서 1957년에 알더라는 분하고 웨인라이트하고 W-A-I-N 라이트 알더와 웨인라이트가 이제 다음과 같은 몰레큘러 다이내믹 원리 설명하는데 일단 어떤 공간에 n개의 입자가 있어요. n개의 분자가 있다고 쳐봐. n개의 분자가 있어.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푸느냐. 각 분자는 속도가 주어져 있다고 쳐봐요. 이것도 참 이상하긴 하지. 속도가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데 일단 임의의 온도에서 볼트만 분포에 대응하는 임의의 속도가 주어진 상태다. 볼트만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더 설명할게요. 볼트만 이 볼트만은 이제 확률적인 방법인데 거기서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결정론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선 전제가
전제 자체는 이쪽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확률론적인 그거를. 그리고 볼츠만의 분포에 대응하는 임의의 속도가 주어짐. 사실 온도를 알면은 분자의 속도를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 이 방안의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 각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직선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또 연력학에서 배웠죠? 그 진동 에너지 이런 거의 합이 온도라고 글로벌하게 온도라고 보는 거니까 입자적으로 보면 얘들이 막 움직이는데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온도가 더 뜨겁다는 거지. 그래서 온도를 쫙 낮추면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고 절대 온도 0도까지 갔다는 것은 각 분자들이 얼어붙은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싹 긁어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임의의 온도가 있으면 사실 임의의 속도가 주어졌다고 봐도 돼요. 그것이 얼마냐를 이 다이렉트로 알 수는 없고 이제 확률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구했다고 치고 그래서 어쨌든 온도에 대응하는 속도가 이제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주냐면 이 분자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 간 상호작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어쨌든 최초의 이 분자와 그 주변 분자와 어떤 그 상호작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출발점이 문제예요. 출발점. 응? 그래서 이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두 물체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형태로 규정하자. 이 교재 뒤로 쭉 넘어가 보면 포텐셜 에너지 쪽이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에 31페이지에 분자 간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죠? 요거 자료 31페이지 여기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교재에도 교재 걸 보면 그 교재라기보다도 그 논문에 보면 포텐셜 에너지 부분이 337페이지에 이렇게 337페이지에 예, 이 논문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지금 땡겨서 말이 나왔으니까 땡겨서 한번 설명하면 이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게 레너드 이게 이름을 좀 기억해 봐요. 레너드 LENNARD 이제 물리나 화학 하는 사람들 그 마이크로 또 이 분자 원자 쪽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레나드와 존스 이 두 사람이 제안을 한 612, 60이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왜 6이고 왜 10인지 그 식을 보면 나와. 6승이 나오고 12승이 나와요. 물론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12승인데 포텐셜. 그 식이 이제 이 논문에서는 71번식이에요. 336에 71번식.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포텐셜 식이 포텐셜이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포텐셜 에너지 I와 J 사이에 두 입자 사이에 임의의 입자 I와 J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은 그 사이에 이제 거리하고 관련이 있겠지. 두 입자가 거리에 따라서 땡기는 힘이 더 클 수도 있고 밀어내는 힘이 클 수도 있지. 그렇죠? 인력과 청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4 엡실론. 이 엡실론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어떤 스케일이에요.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IJ 개수가 있고, 이 거리가 있고, 거리를 무차원화하기 위해서 그 입자의 사이즈, 입자의 직경, 그러니까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차원 거리에 마이너스 12승 빼기, 그 다음 또 개수가 있고, 또 거리, 무차원한 거리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자와 입자가 있고, 입자의 크기는 시그마야. 요 시그마, 거리는 R이고, 거리가 아주 작으면 거의 이제 붙다시피 하면 단발력이 생기고, 좀 멀어지면 인력이 생겨요. 사람하고 똑같아. 예? 너무 가까이 오면은 밀어내고 싶고, 조금 멀어지면 땡기고 싶어. 그래서 이게 반발력을 나타내는 게 여기 첫 번째, 이 12승. 12승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반발력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멀어지는 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밀고 당기는 힘이 거리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 R 나누기 시그마, 그 입자의 크기와 입자의 거리, 하고 여기 이제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이거를 이제 4 엡실론으로 나눈 값인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포텐셜 에너지가 실선으로 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얼마야? 여기가 1이네. 1. 자, 거리가 딱 직경하고 같다. 직경만큼 딱 요만큼 떨어졌어. 여기가 R이, 여기 직경이. 거리 요 정도 떨어졌을 때가 포텐셜이 없는 거네. 포텐셜이 0이야. 근데 거리가 이것보다 짧아지면 포텐셜이 급상승하는 거지. 예? 그다음에 멀어지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포텐셜 분포가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것은 이제 이 레너드 존스 612 포텐셜을 제안한 그 선행 연구를 봐야 되는데, 우선 우리 그것까지 따지지 말고, 임의의 그 분자 두 개 사이에 이 거리가 가까울 때는 포텐셜이 컸다가 멀어지면 마이너스로 간다. 대략 거리가 이 직경 수준이 되면은 포텐셜이 0에 가깝다. 서로 작용을 안 하는 거지. 클 때는 이제 반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멀어지면은 이제 땡기는 힘이라고, repulsive attraction,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상해 볼 수 있죠. 너무 가까우면은 밀어내고 조금 멀어지면 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땡기는 힘은, 이건 포텐셜이니까 포텐셜하고 어떻게 돼? 에너지하고, 에너지, 이게 포텐셜인데, 이거하고 힘의 관계 어떻게 되죠? 에너지에다 힘 곱하기 거리가 에너지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 포텐셜을 거리에 대해서,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게 힘이 나올 거야. 힘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미분해줘. 요 식을 한번 미분해주면 힘이 돼요. 그 식이 72번 식이에요. 72번 식. 한번 미분했어. R에 대해서. 그러면 힘으로 바뀌겠지.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면 힘이 되니까. 그리고 힘으로 표현해 본 거야.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이제 알려졌고, 연구에 의해서. 그러면 서로 이제 반발력이 어떻게 되고,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힘으로 바꿔서 그려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얘는 포텐셜이고, 얘는 힘이다. 그래서 힘이 아까 말한 거는 이제 내가 포텐셜로 설명한 거고, 힘으로 설명하면 여기가 1.12쯤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요 직경보다 1.12배 있을 때 아무런 힘이 작동을 안 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이제 가까이 있으면 이제 반발, 멀리 있으면 인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이 이제 없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몰레큘러 다이내믹을 풀 때 분자 간의 상호작용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걸로부터
미분해서 힘을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계산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좀 미리 땡겨서 설명했는데.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 마이너스 12승이 이게 강한 반발력을 의미한다. 여기 마이너스 12승이 강한 반발력, 서로 밀어내는 힘이고, 이쪽 텀이 설명하는 게 약한 인력, 땡기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설명하는 게 이 두 가지 힘이 0에서는 여기서는 딱 일치하는 거지. 이 두 가지 그 포텐셜이 여기서는 일치하는 거고, 힘으로 바꿨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힘이 딱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힘이 이제 작동 안 하는 거고, 이것보다 거리가 짧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반발력이 세지는 거고, 멀어지면 인력이 세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포텐셜을 이제 규정한 다음에 분자 위치 시간에 따른 진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분함으로써 결정한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고전역학에 입각해서 이제 F는 ma를 풀면은 가속도 나오고 속도 나오고 계속 적분해 가면 되죠. 그러니까 F를 알면, F를 어떻게 알았느냐? 포텐셜 에너지는 일단 주어졌다고 칩시다. 이것도 이제 그 안에 많은 배경이 있지만, 이 분자 간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초에 주어졌다고 치면은 그걸 한번 사실은 적분한 것이 힘이지. 그리고 힘은 F는 ma잖아. ma니까 가속도잖아. 가속도. 또 한 번 적분하면은 이제 속도가 되고, 또 한 번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고전역학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F는 ma에서 힘을 주고 질량 주면 가속도를 알고, 가속도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이제 속도가 되고, 또 속도의 시간에 또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미사일을 쐈을 때 최초의 초기 조건 주고 그 지배 방정식 주면 다 구할 수 있죠. 위치 변화, 속도 변화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푼다는 거야. 이 결정론적인 분자 모델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보다시피 어려운 문제가 뭐야?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적절하고 알맞은 포텐셜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레너드 존스 612 포텐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쨌든 요걸 찾아야 되는 거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예? 두 번째는 보다시피 이제 이걸 다 계산해야 되니까 컴퓨터 용량이 많이 들겠죠. 이게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고 알맞은 포텐셜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레나드 존스의 612 포텐셜을 쓴다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딱 맞는다고 할 수는 이게 뭐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있으니까 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잘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당한 포텐셜을 선택해서 계산한 다음에 뭔가 비교를 해봐야 돼. 비교를 해봐야 돼. 이게 시뮬레이션이니까 비교를 해서 잘 맞는지를 항상 검증해야 돼요. 뭘 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 정답이 있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뭐에 꾸엣 플로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거 그거를 이걸로 풀어보는 거야. 요런 그 레너드 존스 6 포텐셜을 이용해서 힘을 구하고 그걸로 가속도 구하고 뭐 속도 구하고 이렇게 다 구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이제 그 전체 평균적인 속도도 구하고 뭐 다 구했다고 쳐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스톡스 플로우나 그런 기존의 컨티뉴에 풀었던 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니면은 그 조건에 실험을 해보든가 실험해서 직접 비교하거나. 근데 실험도 또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쨌든 자기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적절한 모델링을 해서 계산을 툴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건데, 아니면 요즘은 다 이게 상용 코드로 하니까 그걸 돌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정답이 있는 해석적인 솔루션을 풀어서 그 솔루션하고 얼마나 맞는가, 또는 아주 정교한 실험을 해서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 시뮬레이션 결과 해석하고 뭐 99.9% 맞더라, 또는 실험하고 99.5% 맞더라,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를 풀어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거대한 컴퓨터 용량이 필요하다. 분자수에 비례하겠지? 근데 분자수의 선형 비례가 아니고 제곱의 비례예요. 이 몰레큘러 다이내믹은 n 제곱의 비례. 분자가 n개면 n 제곱의 비례.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자들 고려해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서로 포텐셜을, 여기와 여기에 인터랙션, 반발력, 인력, 이런 걸 고려한다는 것은 그냥 얘 하나만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게 아니잖아. 서로 얘와 얘의 영향을 고려하는 거니까. 그냥 얘 하나만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방법이 또 나와요. 그런 경우는 그냥 분자수의 선형적으로 비례하겠지. 그 컴퓨테이션 양이 또는 시간이. 근데 이거는 얘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거하고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니까 분자 개수의 n 제곱에 비례하니까 어마어마한 용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데 희박기체 시뮬레이션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분자 간 상호작용이 이게 예측하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비주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제 그 계산량은 많아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덴스한 상태에서 오히려 잘 맞는다. 어느 정도 덴스한 상태, 가스나 액체도 가능하다. 너무 희박가스는 아예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겠다. 통계적인 방법.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면 그 분자와 다른 분자 영향력을 별로 고려 안 하고 그냥 걔들 하나씩만 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을 써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MD 시뮬레이션의 주 적용 분야는 마이크로 장치에 좀 덴스한 가스 또는 액체에 액체에 많이 쓴다. 비록 계산량은 많아도 그 액체에 대해서 많이 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하고 비교해서 두 번째로 통계학적, 통계학적 분자 모델. 이것은 특정 위치에서의 그 분자의 위치나 속도나 이런 걸 규정할 수 없으니까 확률을 계산한 거지. 어떤 특정 위치 및 상태에서 그 분자를 발견한 확률을 계산한다. 하나의 분자를 발견할 확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확률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